여러분, 매일 아침 우리 출퇴근길을 좌우하는데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열차 운전 시격, 영어로는 헤드웨이라고 하죠. 오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그죠? 막 승강장에 사람들로 꽉 찼는데 열차는 안 오고, 아니 대체 왜 열차를 좀 더 자주 못 보내는 거야? 하는 그 답답하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왜 열차를 더 투입할 수 없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바로 운전시격, 그러니까 헤드웨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간 간격이 아니고요. 사실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거든요. 이 운전시격이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열차 하나하나마다 보이지 않는 안전버블을 이렇게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버블이 있으니까 만약에 앞열차가 갑자기 멈춰서도 뒷열차가 쾅 하고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.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안전버블, 이 크기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크게 보면 딱 네 가지 요소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. 첫째, 열차가 실제로 달리는 시간. 둘째, 역에 멈춰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. 셋째, 신호 구간을 완전히 싹 빠져나가는 시간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유 시간까지. 이 모든 걸 다 더해야 비로소 하나의 시격이 완성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운전 시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바로 이 간단한 공식 때문입니다. 보세요. 1시간이 3,600초잖아요. 이 3,600초를 운전 시격으로 나누면 1시간에 몇 대의 열차를 보낼 수 있는지 바로 선로 용량이라는 게 계산돼요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. 이 시격, 이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아, 그러면 그냥 이 안전법을, 이 운전 시격을 무작정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마치 도로에 교통체증이 있는 것처럼 이 선로 위에도 아주 골치 아픈 5가지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무려 5가지나 돼요. 우리가 열차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때문인 거죠. 이 운전 시격을 늘리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교통체증 유발자입니다.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곳, 바로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. 열차가 역에 멈춰서 있는 시간, 이걸 전문 용어로 정차 시간이라고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타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, 스크린 도어가 스르륵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시간, 또 기관사님이 안전 확인하려고 CCTV를 보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서 정차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. 진짜 놀라운 건요. 아주 붐비는 구간에서는 열차가 실제로 달리는 시간보다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정말이죠? 두 번째 주범은요, 바로 열차 그 자체의 성능 문제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속도의 한계 때문이죠. 그러니까 열차가 얼마나 빨리 쌩 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반대로 얼마나 빨리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. 특히 이 멈추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. 제동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앞차와의 안전거리,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안전 버블도 훨씬 더 커져야만 하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선로 위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등, 바로 신호 시스템입니다. 선로 위에는요,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폐색이라는 구역들이 쫙 나뉘어 있어요. 이 구역 하나가 그냥 신호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. 한 구역에는 무조건 열차 한 대만 이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구형 시스템일수록 이 신호등, 그러니까 폐색 구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열차들이 붙고 싶어도 못 붙고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달려야만 하는 거죠. 네 번째 교통체증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.
우리가 달리는 길 그 자체, 그러니까 선로나 각종 시설 같은 물리적인 조건들 때문에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서 선로가 하나밖에 없는 단선 구간이냐 아니면 여러 개인 복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. 또 열차가 다른 선로로 넘어갈 수 있는 분기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. 그리고 이런 시설에 작은 고장이라도 하나 나면요. 분기기가 갑자기 안 움직인다거나 스크린 도어가 안 닫힌다거나 이러면 그냥 그 순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엄청난 연쇄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.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일부러 만들어둔 체증이에요. 바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완충지대, 즉 운영상의 여유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전체 간격 중에 일부는 사실 일부러 비워두는 시간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작은 지연이 생겼을 때 그게 다른 열차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. 그걸 막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종의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운전 시격을 늘리는 5가지 주범들을 살펴봤는데요.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? 그럼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간격을 확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있습니다.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그 열쇠는 바로 기술과 운영의 혁신에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신호기술의 발전이에요. 이걸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. 예전의 구형 시스템은요, 땅 위에 정해진 거대한 블록을 따라서 열차들이 움직여야만 했어요. 서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. 그런데 최신 CBTC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. 열차들끼리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나 지금 여기 있어. 그럼 난 이만큼만 떨어질게. 하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 패색을 만들어요. 덕분에 안전 버블을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. 물론 이 최신 신호기술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니에요. 다른 노력들도 정말 중요한데요. 예를 들면 종점에서 기관사님이 열차 맨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서 방향을 바꾸잖아요.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자동화한다거나 승객들이 1초라도 더 빨리 타고 나릴 수 있게 동선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비로소 그 거대한 안전 버블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렇게까지 애써서 간격을 줄이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정답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로 그것. 더 많은 열차, 그리고 더 짧은 기다림입니다. 이 변화는요, 정말 극적이에요. 한번 보세요. 만약 운전 시격을 180초, 그러니까 3분에서 90초, 1분 30초로 딱 절반을 줄였다고 쳐보죠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1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열차가 20대에서 무려 40대로 정확히 2배가 됩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마법 같은 현실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열차 왜 이렇게 안 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열차 몇 대 더 투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보이지 않는 신호 시스템, 열차 자체 성능, 역에서의 승객 흐름, 그리고 수많은 운영 노하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이제 다음번에 지하철을 기다리실 때 열차가 딱 제 시간에 들어오잖아요? 그러면 그냥 열차 왔다 하고 타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정교한 춤, 이 거대한 시스템의 조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여러분의 매일 똑같던 출퇴근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.